제33장 단죄 1화 일부 종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3장 단죄 1화 일부 종장. 이거는 무호와 별원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소 긴장된 얼굴을 하였고 이건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물론 아직 조직의 수장격은 만나지 못했다. 아마도 이들은 여러 명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아기천의 천주란 녀석도 이곳 몽원소와 혈읍소 등 장가전을 다스리고 있는 대륙천금 전왕장 역시 육자량 이놈도 황제놀이에 흠뻑 빠져 세상을 암중으로 지배하는 모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이 전왕장을 정리하면 이 암중 세력이 정확히 어떤 세력인지 확실히 드러날 것 같다. 물론 추측이지만 말이다. 형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닌가요? 마교도 사파도 정파도 세상의 강호뿐 아니라 지금 이거니 하는 말은 세상 놀랄 일이다. 강호 무림과 세상을 따로 다스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현 황제도 세상에 드러난 세도 정치가도 세상에 돈줄을 쥐고 있는 상인 집단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 말이다. 실로 이건의 말은 경천동지할 일이었으니 역시 무호가 나를 따라다니다가 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와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었구나. 만약 이들 암중 세력이 진짜라면 지금의 응천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강호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들의 세력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요? 그래, 거짓된 사회요. 거짓된 강호무림이요. 거짓 천지의 세상이지. 그들은 우리를 철저하게 암중에서 다스리고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원나라와 명나라가 싸웠던 것도, 황제가 세워지고 또한 황제와 나라가 피하게 되는 것도, 과거 열강과 상조가 있었던 것도 다 그들의 농간으로 생각된다. 이런 도저히 믿기지가.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들을 정리하면 된다. 워낙 대단한 조직이고 역사 대대로 이어진 조직이므로 사천에서 아기천을 상대했듯이 이곳에서 전왕장을 초토화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대단하면 저희가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웅문이 우리를 돕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림사 외소림의 혈승 무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단다. 응? 제가 모르게 혈승들이요? 지난번 황룡사에 두고 온 혈승은 이제 귀주로 향하고 항마척을 이용하여 아기들을 상대하고 있구나. 물론 태실봉 소림사의 별원에서 무각대사도 나서서 귀주와 운남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고 온 사천당문과 구파의 잔재가 운남과 귀주를 정리하고 아기천이 더는 세력을 확장 못하도록 하였다. 와, 이 형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영웅문이 나를 돕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중원 전역을 이어주고 있지. 그리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너는 오늘 밤 영웅문으로 가서 나의 서신을 전해야 하고 또한 너는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제법 먼 길을 가야 한다. 도대체 이 동생을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요? 북해에 좀 다녀와야겠구나. 이런. 그 끝을 모르는 급지를 다녀와야 한다고요? 내게 응왕이 있다면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지만 애석하게도 나의 응왕이 없구나. 하지만 너는 북해 빈궁에 가면 너는 반드시 놀라서 눈이 돌아갈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빈궁의 여 무사인 것을. 그런가요? 그리고 내 불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빙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응? 빙삼이요? 갑자기 북해의 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남자 타령해서 말이다. 너는 음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르쳐준다는 신법으로도 결국 여인에게 관심을 끌게 되고 이렇게 강호를 떠돌다가는 언젠가 사고친다. 에이, 형님. 저 모호예요. 형님의 든든한 동생. 소림사의 자랑 2대 신승이라고요. 그래, 그러니 더욱더 높은 불심이 필요하구나. 너는 체질상 여인이 필요하다. 내가 동자승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신체상 기질 또한 자연스럽게 내 음심은 별것이 아니었으나 내가 요즘 주겹청을 자주 찾는 것 보니 너에게는 아무래도 빙삼이 제격이다. 빙삼이라. 그래, 이 빙삼은 너의 부족한 음기를 보하고 내게 불쑥 찾아오는 음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신께서 만드실 때 균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몸 안의 균형이 깨지면 내 정신이 본인의 지배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단다. 마치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위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무호 너는 넘치는 양기를 쇠하고 음기를 보할 필요가 있구나. 이에 너에게는 이 빙삼만한 영물이 없다. 북해 빈궁에는 이 빙삼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여인들이 간식으로 먹고 서린이 심심할 때마다 먹는구나. 헉, 정말인가요? 중원에서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소용한단 말입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무엇? 내가 이 때문에 속히 빈궁으로 갔으면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너는 북해 여무사들을 동원해야 한다. 광동과 광서성의 요지군과 신여문을 이 북해 빈궁에서 상대해야겠구나. 이미 혈맹이 표면적으로 세상 강호 무림을 다스리고 있는데 더욱 극심한 곳이 광동과 광서에서 두 여인 지문에 의하여 민가가 박살나고 정파의 젊은 무인들이 아주 씨가 마르고 있단다. 아니, 평소 잠잠했던 요지군과 신여문이 말인가요? 그녀들은 절대 잠잠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론 이 요지군과 신여문은 여인이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정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광서와 광동을 오가며 혹세무민하고 있단다. 남자를 사술에 빠지게 해서 양민은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문파에 들게 해서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구나.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주 이 세상이 망할 것 같구나. 운남과 귀주는 아기천에 의해 피폐하고 혈맹을 주축으로 정파의 씨를 말리고 광서와 광동은 요지군과 신여문의 득세로 혹세무민하고 이곳 섬서도 전왕장의 활약으로 아이들의 안거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사회가 뿌리까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구나. 후유. 이거는 눈을 들어 이제 완전하게 어두워진 정자 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의 끝은 달빛이 환하여 그의 조각과 같은 얼굴에 들이우니 이건의 얼굴은 밝게 빛났으나 그의 눈과 얼굴은 왠지 세상을 걱정하는 시름이 한가득하게 보였는데 무호는 영웅문으로 떠났고 조금 한가한 벼런을 걷고 있는 이건은 늦은 밤 아직 자정이 좀 못되어 벼런을 서성인다. 도대체 이 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단서는 잡았는데 소주라는 녀석, 혈입이검 형무 이 녀석의 머리로 본다면 오늘 전왕장은 아주 난리가 날 것이다. 자정에 열리는 총국회의에서 혈입이검은 반드시 참여하여 몽원수와 혈읍수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 이영문무관의 보고도 있을 예정이지. 어떻게 한다? 일거에 보내버려? 그는 발 아래 솟은 땅바닥 돌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본다. 돼지 이놈은 해주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아기천의 오주와 같이 나머지 폭강성은 12지간을 기본으로 할 것인데 제갈 등령이 술주니까. 허허, 이거는 혼돈신주의 공능으로 폭강성의 정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더란 말인가. 용주의 폭강성은 자기들도 다른 용주의 신분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최소 3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 그의 해하는 천하를 덮고 심해를 꿰뚫고 있었으니 그래. 너희들은 일단 일망타진이다. 진노야, 이제 돼지를 내 곁으로 보내마. 그곳에서 돼지 사육하며 이 땅에서 못 이룬 한을 풀거라. 이거는 비로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였고 대륙천금 전왕장을 정리하려고 움직이려 하였는데 그는 이를 지체하려 하지 않으려고 신비스럽게 즉시로 사라져갔으니 츠츠츠. 이건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달빛이 지키고 있었고 그가 머문 자리에는 잠시 하얀색 서기가 피어오르다가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한편 전왕장의 대전 건물에는 약 20여 명의 인물이 모여 있었다. 긴 회용 탁자는 운남에서 유명한 흑단목 탁자로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 없는 명품이었고 이 흑단목 탁자에는 여러 잔의 용정차가 올려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제공되었다. 물론 이 회의 탁자에는 간단한 육아와 간식용 먹거리가 종류별로 놓여 있어서 딱 봐도 매우 지체 높은 자들의 모임용으로 보였다. 이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오직 한 자리만 비어 있었고 탁자 중앙 바로 옆자리였다. 탁자 중앙에는 돼지 같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황금포의 중년인이 앉아 있었는데 오호, 바로 육자량의 얼굴을 한 전왕장 장주였다. 이 육자량은 자신의 옆자리를 힐끗 보면서 매우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